일본의 식민 지배로 가혹한 신체적 처벌과 경제적 약탈을 받아오던 100여 년 전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됩니다. 독립까지의 멀고 험한 과정 속 중심이 되었던 서울. 저희는 오늘 서울에서 3.1운동의 역사를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향한 곳은 탑골공원입니다. 탑골공원은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4에서 5천 명에 이르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이곳 팔각정에서 학생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고 알려져 있죠. 팔각정은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탑골공원 중앙에는 3.1운동 기념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이곳에서 낭독하고 배포됐던 기미독립선언서가 관람객이 보기 쉽게 4배 크기로 확대되어 전시되고 있고 참여한 독립운동가 33인의 이름이 새겨져 3.1운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념탑 옆으로는 동학 천도교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로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3.1 독립선언을 주도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를 치른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동상과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인물로 3.1 독립선언을 이끌고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불교계의 분열을 막고자 힘쓴 승려이자 저항적 민족시인, 독립투사였던 만해 한용운 기념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탑골공원에는 3.1운동을 기념하는 부조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청동빛 부조에는 일제에 대항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민중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어 만세운동의 열기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이곳은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인데요. 기념관 앞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과 그의 유목인 견리사의 견위수명이 우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견리사의 견위수명은 이로움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하면 목숨을 바치라는 뜻으로 가장 대표적인 안중근의 유목이라고 할 수 있죠.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안중근 의사를 대면하게 됩니다. 대한독립이라는 글자 앞 안중근 의사의 모습에서 독립을 향한 굳센 의지가 느껴지는 듯한데요. 기념관은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을 비롯해 체험전시관, 기획전시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기념관의 모든 전시물은 관람 방향을 따라가면 볼 수 있었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출생과 시대적 배경을 비롯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 안중근 의사의 심경과 각오를 들을 수 있는 전화기와 하얼빈 일거 당시의 모습과 이후 재판을 받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실물 크기로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일거 당시 사용했던 브라우닝 권총도 함께 전시해 일거 당시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유목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체험전시실에서는 여러가지 활동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써보거나 안중근 의사에 관한 퀴즈도 풀어볼 수 있고 유목을 도장 찍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한국 근현대사를 담은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대한민국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3층에 있는 제1전시실은 대한민국의 태동이라는 제목으로 1876년부터 1948년까지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 8.15 광복 등 개항기부터 광복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187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연대를 요약해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태극기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전시되어 있는 태극기는 고종이 조선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오원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로 1890년경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최초의 태극기라고 합니다. 오른쪽 위는
김구 선생의 서명이 선명하게 담긴 태극기이고 아래는 광복군의 서명이 가득한 태극기라고 하며 왼쪽 아래에 있는 태극기는 의장 김봉준 부인이 직접 손바느질로 제작했다는 임시의정원 태극기라고 하는데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태극기뿐만 아니라 국기 깃면 그리는 방법과 올바른 국기 개항법까지 설명되어 있어 태극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3.1 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과의 조약 체결 내용과 독립협회 활동, 일본의 국권 침탈에 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 역사로 향했습니다. 안국역 4번 출구로 들어가 위를 올려다보면 백년 하늘문이 보이는데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문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 역사를 알 수 있는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이 기둥은 백년 기둥으로 100초 동안 800여 명의 독립운동가의 사진이 나타나 백년기둥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 기둥은 8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8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안국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에 맞게 보행로의 백년 강물, 백년 헌법이라는 테마로 지난 100년의 역사적인 사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현장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국역은 평범한 지하철역에 의미 있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을 되새길 수 있게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여느 날의 햇살보다 눈부셨던 봄날이 지나가고 2020년 3월 1일, 101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3월 1일은 당신에게 어떤 날인가요? 단순히 공휴일, 쉬는 날이 아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하루입니다.